안녕하세요. 금연아침마입니다. 제가 이렇게 대출 상담을 하다 보면 대출이 나가시는 분도 있고 대출이 못 나가시는 분들도 있죠. 어떤 자격 조건들이 미달되어 가지고 대출이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,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대부분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들을 보완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. 그러면 가능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, 항상 빠지지 않는 얘기가 있죠. 신용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. 신용관리라면 뭐 다른 게 아니죠. 이거죠. 바로 신용 점수 올리는 게 바로 신용 관리하는 거죠. 그죠? 그런데 많은 분들이, 제가 영상마다 얘기는 많이 했지만 아직도 신용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지 신용 관리를 잘 할 수 있는지 아주 간단하고도 쉽고, 그리고 금방 이해할 수 있게끔 최대한 짧게 얘기를 말씀드려 볼게요. 자, 신용관리 가장 중요한 것 중에, 중요한 것 중에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, 신용카드 이용. 이건 뭐 대출이 많든 대출이 없든 신용이 적든 신용이 나쁘든 상관없이 신용카드 이용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. 신용카드 이용 잘하는 건 뭐예요? 일단 한도 30% 정도만 이용하는 게 가장 좋고, 그리고 카드론 현금 서비스 이거 이용 안 하는 게 좋고, 그리고 또 할부 있죠. 우리 할부 일시불 위주로 이용하시고 할부도 가능한 이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할부도 신용카드 이용 상태도 신용점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요. 네, 아주 많은 건 아니고 조금. 근데 대신 이건 잘 이것만큼은 좀 잘 지켜주시라 이거고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신용관리 하는 방법 매우 간단하죠. 일단 뻔하죠. 연체 안 하기. 연체하면 당연히 신용점수 떨어질 수밖에 없죠. 말이라고? 그래요? 굉장히 이렇게 간단해요. 다음, 대출 안 받기. 대출 받으면 당연히 신용점수 떨어지지. 누가 받기 싫어서 안 받나? 어쩔 수 없으니까 받는 거지. 그죠? 자, 그 다음, 대출 조회 안 하기. 자,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조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. 이건 뭐 당연한 거고,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대출 조회 안 하기는 어플 있잖아요. 여기 이거 대출 플랫폼, 여기를 이용해서 조회를 하지 말라는 거죠.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어플을 이용해서 조회를 하게 되면 한 번 조회할 때마다 한 60곳이 넘는 금융사가 조회가 돌아가 버려요. 그럼 과다 조회가 걸린단 말이에요. 근데 이 어플에 보면은 신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. 근데 그 말은 맞는데, 문제가 영향을 안 준단 말이 신용 하락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. 그러니까 떨어지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. 그럼 반대로, 그럼 올라가는 데 영향이 없냐 이거야. 그 말은 없어. 그 어디에도 찾아보면 그 말이 없어. 근데요, 신용관리하는 방법 봐봐요. 과다 조회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래 다들. 왜? 조회 이렇게 많은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게요. 나는 조회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했어.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똑같이 대출은 없는데 조회는 자간 주구장창 했어. 누가 신용이 더 좋을 것 같아? 당연히 조회 안 한 사람이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어플 통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. 대출이 필요하면 상담사 통해서 하시던가, 아니면 해당 금융사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 가지고 하나하나 그냥 조회를 해 보시던가, 그렇게 하셔야지 어플 통해서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자, 이것만 잘 관리해도 신용점수는 하락하지 않습니다. 절대로 하락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
신용점수 하락 안 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이제 보시고, 자, 저한테 문의 주신 분들은 대부분이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이에요. 그죠? 좋으신 분들은 별로 전화 안 와요. 그분들은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되고, 은행에서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시니까. 그런데도 저희 쪽에서 이제 이 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나가. 어떤 분들은 대출이 많아서, 어떤 분들은 신용 점수가 낮아서, 이래서 대출이 안 돼. 자, 그러면 과연 이분들은 어떻게 신용 관리를 해야지 신용 점수를 올릴 수 있느냐?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. 이거 역시도 굉장히 간단합니다. 이거 안 하면 돼요. 이거. 일단 현재 이용 중인 대출들 절대 연체하지 말고, 이제 여기서 추가로 더 이상 대출을 받지 않으셔야 돼요. 대출을 받을 때마다 신용점수 하락하잖아요. 특히 여기에는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도 포함입니다. 대출 안 받게 하니까 현금 서비스는 대출이 아닌가 보고 그렇다. 아니겠지 하고 이용해. 똑같아요. 절대 대출 안 받아야 돼요. 그리고 똑같이 대출 조회 안 하기. 이것만 꾸준히 하신다면, 이것만 잘 지키셔도 내 신용점수가 바닥이라고 하더라도, 대출로 너무 많이 해서 이렇게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연체 안 하고 대출 안 받고 조회 안 하고 이러잖아요. 그러면 슬금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. 그게 눈에 띌 정도로 확 올라가진 않지만, 이것만 잘 지키면 신용이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가요. 그러니까 이것만 잘 지키셔도 점수는 올릴 수 있다, 이 얘기고. 자, 그런데 내가 대출이 은행에도 있고, 그리고 뭐 카드론도 있고, 현금 서비스도 있고, 캐피탈도 있고, 그리고 저축은행도 있고, 그리고 대부업체도 있어. 글씨 날라가네, 날라가. 자, 이렇게 내가 대출이 꽉 차갖고 있어. 이거 열심히 잘 지키고 있고. 그런데 나한테 이번에 목돈이 생겼어, 목돈이. 그래가지고 대출 어떤 거 하나를 갚아야 되겠는데, 이왕 갚는 거 신용점수가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걸 갚는 게 당연히 좋겠죠. 그러면 과연 여기서 어떤 걸 가장 먼저 갚는 게 좋을까요? 라고 했을 때, 자, 신용점수 올리기도 좋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들 중에 가장 먼저 상환해야 될 것은 이자가 가장 높은 거예요. 이자가. 이중에서 이자 가장 높은 게 뭐예요? 대부업이잖아요. 대부업들은 무조건 거의 뭐 20% 때리니까. 그리고 또 높은 게 이제 다 똑같지. 신용 점수 낮으면 뭐 이용하는 것들 다 10% 후반대 다 비슷비슷해. 자, 그런데 나 대출 이자도 이자지만 아까 말씀드린 10% 후반대 다 비슷하고 무조건 신용 점수 올리는데 더 주력을 하고 싶다. 그럼 뭐죠? 현금 서비스 첫 번째. 왜? 현금 서비스는 내가 계속 매달 이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. 그럼 매달 신규 대출 발생하는 거야. 신용점수 올라갈 수가 없죠. 떨어지면 떨어지지. 그렇기 때문에 현금 서비스는 무조건 먼저 상환하고, 그 다음으로 상환할 게 신용점수, 오로지 신용점수 올릴 때 이것만 봤을 때요. 순서로 보면 대부가 되고, 저축은행이 되고, 캐피탈이 되고, 카드론이 되고, 그다음 뭐 은행 되고, 이 순서로 가는 게 맞겠죠.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거, 건수 줄이기, 이거라는 거죠. 자, 예를 들어서 내가 카드론이 3건이야. 3건. 카드론 3건. 그리고 저축은행이 1건 있어. 목돈이 생겼는데 카드론 3건 다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야. 하지만 저축은행은 하나밖에 없어. 어차피 저축은행 저축은행 1건밖에 못 줄이고.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카드를 줄이라 이거죠. 건수를 줄이라는, 건수를 줄여야지 신용점수가 많이 올라간다는 거야. 다만 이때는 이자 차이가 많이 안 날 때, 이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은 이자 지출을 줄여야지, 무조건 건수 신용점수 생각해서 건수만 줄여가지고는 안 되죠.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염두에 두시고 상환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신용점수는 더 많이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오늘은 신용점수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.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